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굉장히 재미난 코너로 세상에 알려져 있는 과학 코너죠. 네. 지금 출발합니다. 이건 왜 이럴까? 자, 제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네. 두 꼬마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엑소와 물방울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아, 꼬마라뇨. 어엿한 우리 아저씨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죠. 30대 네. 아저씨들. 네, 만 30대를 넘은 네. 아저씨이기 때문에 꼬마라는 뭐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아, 오요. 위협적인데. 두 분 중에 누가 형입니까? 뭐 거의 또이또이해요. 아, 네. 그래도 동년배요. 그래도 제가 좀 나이가 아. 많죠. 3-4살 정도 더 네. 많으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그 물방울 선생님도 결혼하셔야죠. 물방울 선생님 결혼하셔야죠. 아, 너무 오지랖이 넓으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본인부터 먼저 하시죠. 아니, 저는 안 한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물방울님은 생각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 없고 그냥 아, 좀 그래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은 아직은 좀 고량주에 오돌뼈 씹어먹는 우리 와. 라이프 스타일이 좋다. 아, 고량주는 약간 허세 아닙니까? 솔직히 경험도 없으시면서 고량주. 허세 같아. 의외로 체육 MC님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뭐가? 의외로. 고량주 경험이요. 오. 아니 그러니까 본 경험 말고요. 아니 뭐 마신 경험이요. 그럼 막 이거 불탈 텐데요. 뭐 막. 그때 기분 너무 좋지. 와,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물방울 아저씨와 함께 아저씨. 과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마 이번 명절 지내면서 어르신들 잔소리에 장거리 운전에 뭐 기름진 음식들까지 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명절 스트레스 받는 걸 보면서 사람들도 다른 동물들처럼 몇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으면 좀 명절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 명절 스트레스를 여러 전략으로 술술 회피하는 음. 동물들 얘기 준비해봤습니다. 그게 연결이 될까요, 과연? 아, 연결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야, 이 거의 뭐 디즈니랜드인데요. 네, 이게 연결이 될까 네.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일단 좀 매불쇼스러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숙박업 하는 분들, 특히 모텔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 명절이 되면은 완전 대목이라고 합니다. 예. 왜? 사람들 예상과는 다르게 손님들이 진짜 많아진다고 해요. 명절에?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네. 고향에 혼자 방문해가지고 오랜만에 배우자 몰래 첫사랑이나 동창들 만나가지고 하룻밤을 보낸다고 합니다. 야, 아니, 진짜 확실합니까, 아저씨? 아, 뭐 들려오는 카드라가 그렇습니다. 아, 진짜로? 뭐 통계수치 와. 이런 게 나오진 않지만 뭐 숙박업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와, 와, 말도 안 된다. 대박이네. 와. 문득 궁금한 게 물방울님의 첫사랑은 언제신가요? 저의 첫사랑은 중학교 한 대체로 그쯤에 첫사랑을 하지 않나요? 예. 야, 구라치지 말고. 와, 대단합니다. 네. 아, 숙박업은 오히려 명절이 대목이다. 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짝짓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 짝짓기를 하는데 좀 짜릿한 밤을 보내려고 했더니 남자 쪽에서 발기부전이 일어나가지고 아. 제대로 짜릿한 밤을 못 보내는 거죠. 예. 나이도 나이인데 술도 많이 먹고 흡연도 많이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발기부전. 그래서 제가 발기부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과연 이 발기부전이 사람한테만 생기는 건가? 오. 다른 동물들은 없는가? 오. 라고 생각하고 좀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만큼 발기부전으로 고통받는 동물이 없더라고요. 와, 진짜? 예. 뭐 고양이, 강아지, 토끼, 뭐 원숭이, 침팬지 이런 애들 보면은 사람의 고추랑은 다르게 그 얘네들 고추에는 뼈가 있어요. 튼튼한 딱딱한 뼈가 있어요. 예. 그 바다코끼리 음경고를 보면은 60cm가 넘는 되게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이게 그 고추뼈예요. 동물들의 고추뼈라고 보시면 고추에 돼요. 뼈가 있다고. 네, 사람에는 없지만 네. 동물들에는 이런 고추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진짜 발기부전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뼈가 있으면은 뭐 저 이거 대단히- 뭐랑 비교한 이게 거야? 이제 바다코끼리 뼈. 바다코끼리의 고추뼈. 그러니까 뼈만 해서 저렇게 커. 네, 60cm. 그러면은 뼈만 해요? 아니면 뼈만보다 더 커져요? 더 크죠. 훨씬 당연히. 크지. 네, 훨씬 왜냐면 크죠. 근육이 막 뒤덮고 있을 테니까. 네. 예? 이렇게 해서 뼈가 있으면 그 고추를 딱딱하게 지탱을 해주고 발기 상태를 유지하기도 되게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뼈가 있는 동물들은 삽입 시간, 그러니까 짝짓기를 할 때 삽입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최소 3분이라고 하고요. 우리랑 가장 가까운 그 개들 있잖아요. 네, 댕댕이들 보면은
그 많으면 20분에서 30분까지 삽입을 한다고 해요. 에, 네. 그렇게 오래? 네, 최대예요. 예, 와, 최대로 봤을 때. 예. 오래하네. 이렇게 삽입이 장기간 삽입이 가능할 경우에는 암컷이 성행위를 도중에 중단하거나 다른 수컷이나 성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컷 입장에서는 종족 번식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뼈가 생겨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쉽게 못 빼게. 쉽게 못 뺀다기보다는 그 더 오래 더 수컷이 더 오래 하기 위해 그러니까 삽입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임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진화가 된 거네. 네, 좀 더 확실하게 하면서 또 다른 수컷이랑도 또 한 개 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안에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본인이 많이 하면은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좀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내 씨앗이 생명으로 탄생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예. 진화가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사람이 이런 뼈가 없으니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더 알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왜 사람에게는 고추뼈가 없어가지고 왜 왜 그래? 삽입 시간이 2분 3분밖에 안 되고 왜 평소에는 왜 물렁물렁하고 흐물흐물하냐? 아, 왜 그 사람은 순살고추가 됐을까? 왜 눅눅한 김말이가 됐을까? 순살고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 인류는 190만 년 전부터 일부 일처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그 다른 포유류들을 보면은 다부다처제, 그러니까 난교를 해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암컷은 수많은 수컷을 만나고 수컷은 수많은 암컷을 만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컷 입장에서는 암컷이랑 최대한 짝짓기를 많이 하고 또 오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기 상태를 오래 지속하는 게 본인의 종족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뼈가 생겨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고 네. 반면에 일부 일처제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임자가 있는 암컷을 다른 수컷을 잘 건드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물론 그러네. 아예 안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좀 많이 적을 테니까 사회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예. 그러다 보니까 차차 그 뼈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뼈가 있는 게 꼭 좋지만은 않은 게 사람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뼈가 있으면은 돌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냥할 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부러지면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죠. 그러면 이제 고자 되는 거죠. 직립보행에 불편함이 있나 보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뼈 부러지고 이런 애들은 결국은 다 도태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뼈 없는 애가 하나 나왔어. 순살고추가 너무 변하고 좋은 거야. 그렇게 이제 진화가 됐다는 거군요. 네, 거기에다가 일부 일처제 문화까지 함께 영향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복합적으로 원래 진화는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네, 야, 이 직립보행에 좀 안 좋네. 뼈가 있으면. 그렇죠. 근데 별로 그렇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뼈가 있으면. 근데 이렇게 만약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 관계를 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그때 할 때만 서면 되잖아. 할 때만 이렇게 올라오는 네. 식으로. 그럼 더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네. 축제니? 너무 좋아하신다. 아니 너무 재밌잖아요. 뭐 축제야. 저 이지선이 한 4년 뵀는데 가장 해맑으세요. 네. 예. 네. 명절 때 무서운 게 발기부전만은 아니죠. 예, 또 많이 이제 무서워하는 게 통풍. 명절 때 워낙에 기름진 음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전 있고 갈비 있고 잡채 되게 기름진 음식들인데 네. 이런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었다가 연휴 끝나면 통풍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름진 음식들에는 그 퓨린이라고 불리는 그 물질들이 되게 많고요. 이 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분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분해가 돼야 되는데 요산으로 분해가 돼요. 그리고 이 요산이 이제 체내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 요산이 배출되기에 한계가 생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몸에 쌓여요. 특히 이게 관절, 뭐 발바닥이나 뭐 다리 이런 쪽에 이제 쌓이면은 이제 부풀어 오르고 어마어마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게 바로 통풍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통풍을 어떻게 겪는가 이런 거를 또 알아봤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포유류 중에서는 영장류랑 사람한테만 있는 거죠. 오, 왜 그럴까? 네. 그러니까 포유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전 중에서 요산산화 효소를 분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요산이 많아도 요산산화 효소를 통해서 이 요산을 분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출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포유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분해도 하면서 배출까지 하기 때문에 통풍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라고 보시면 쌓일 돼요. 일이 없네. 네. 그럼 왜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요산이 분해가 안 돼가지고 통풍으로 고통받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분해하게 만들어졌어야지. 그렇죠. 근데 유전자가 있기는 해요.
그 사람의 DNA에 그 요산산화 효소를 만드는 그 유전자가 있기는 한데 이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발현이 안 될까? 되게 미스터리지 않습니까? 네. 예,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없고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유력한 것은 이 요산이 나쁜 물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이 대사작용 과정에서 그 활성산소가 되게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활성산소는 이제 분해를 해주고 그 발현이 안 되게 막아줘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데 이 요산이 그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해 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활성산소를 억제해 주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요산을 분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우리 몸이. 예. 그렇게 됐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별로 고추 얘기하다가 얘기가 너무 야, 좀 약간 싱겁다. 흥이 딱 이 얘기 먼저 떨어지네. 하고 고추 얘기 나중에 그랬어요. 해야죠. 야, 고추 얘기하다가 임마 자스가 이거 요산 얘기하면 그게 뭐 들어오겠냐 이놈아? 아, 통풍으로 워낙 힘들어하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병원 가라 그래. 아이, 싱겁네. 아, 그래도 마지막은 그래도 조금 재밌는 걸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좀 쉬어가는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또 장거리 우전. 장거리 운전할 운전은 때. 졸음운전 조심해야 돼. 예, 그렇죠. 너도.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추석 네. 연휴 때 기경길 최대 소요 시간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 30분이 걸렸다고 아유 하고요. 너무 힘들어.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9시간 10분이 걸렸다고 해요. 아유 힘들어. 예, 장거리 운전으로 진짜 힘들었을 분 많았을 것 같고 네. 졸음운전 사고도 되게 빈번하게 네. 발생했더라고요. 위험해. 이처럼 사람은 졸음운전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철새들 생각해 보면 좀 사람들이랑 많이 비교됩니다. 철새? 예, 철새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육지에 착륙하거나 쉬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이동을 하는 큰 애들이 미스터리야. 예, 예. 저게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게 철새들의 이동 경로인데 와. 예, 와. 어마어마한 경로. 그냥 거의 지구를 거의 섭렵하다시피 그냥 돌아다니는. 아, 이 예. 미스터리야. 근데 우리는 한반도 안만 돌아다녀도 몇백 킬로만 돌아다녀도 엄청 지치잖아요. 네. 예,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왜 사람은 저러지 못한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철새는 비행을 하면서도 잠을 자는 게 가능해요. 예? 예. 졸음운전을 하는 거야? 네, 졸음 운전이라는 게 수면 운전이죠. 조는 것도 아니죠. 수면 운전이 예, 가능해? 예. 어떻게? 그게 이 가능한 이유가 철새들이 비행을 하면서 단일 반구 수면이라는 걸 하기 때문이에요. 그 새도 사람처럼 뇌가 반구로 나누어져 있어요. 좌반구, 우반구, 좌뇌, 우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새도 이런 게 나뉘어져 있는데 두 개의 뇌 중에서 하나의 뇌만 잠들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와 아.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한쪽 뇌는 잠들게 하고 다른 한쪽 뇌는 깨어 있으면서 비행을 하는 거죠. 그럼 눈은요? 눈은 그 눈이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데 네. 한쪽 눈만 감아요. 잘 보시면은. 와. 네. 왼쪽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오른쪽 뇌가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자고 와, 있는 거고. 너무 신기한데? 네. 도중에 이제 교차가 일어나요 뒤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좌뇌는 오른쪽 눈, 오른쪽 몸을 지배하고 있고 네, 그쵸. 우뇌는 예. 왼쪽 몸, 왼쪽 눈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네,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이동을 하는 게 가능한 애들인 거죠. 와. 너무 예. 신기하다. 아 지금 저게 뭐 누구 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 한쪽이 윙크하는 잠들어 게 있는 아니고. 거죠. 예, 예. 윙크 아닙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어. 저런 상태의 새 뇌파를 살펴보면은 그 한쪽 뇌는 잠을 자는 걸로 뇌파가 나오고 다른 한쪽 뇌는 깨어 있는 걸로 그냥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완벽하게 깨어 있는 상태로 예, 그 뇌파가 측정이 된다고 해요. 와. 예. 와, 대단하다. 근데 진짜 어떻게 입 모양이 어떻게 저렇게 윙크하는 거랑 저 너무 닮았네 저봐. 예, 너무 귀엽죠. 예, 뭔가 좀 윙크하는 것 같잖아. 이렇게. 예. 오. 고맙습니다. 예, 다 됐어요? 뭐 조금 뭐 미약하게 준비한 것도 있는데 또 저렇게 장거리 이동할 때 외에도 새들은요 밤에 잠을 잘 때도 단일 반구 수면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 중에 청둥오리라는 새가 있거든요. 네. 이 새들은 잠을 자는 걸 보면은 일자로 쭉 늘어져서 자요. 쭉 늘어져서 지금 저기 나오는 게 청둥오리 새끼들이거든요. 네. 얘네들이 잠을 잘 때 일자로 쭉 늘어져서 자는데 맨 왼쪽에 있는 오리는요. 왼쪽 눈을 뜨고 오른쪽 눈을 감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오리는요. 오른쪽에 있는 눈만 뜨고 왼쪽 눈을 감아요. 우와. 그리고 안쪽에 있는 오리들은 눈을 다 감아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그 잠을 자면서도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와. 서로를 지키는 방향으로 왜 단일 방구 수면을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와, 됩니다. 신기하네. 만약 이런 게 우리 사람한테도 가능했다면 뭐 졸음운전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네. 주에 69시나 일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아, 네. 너 이 정부 되게 싫어하나 보다. 와, 그냥 잠 자면서 일하면 되니까 69시. 와, 정말 와, 너 한번 용산에 한번 불려가야 정신 차리지. 너 아주 대단하네. 네. 알겠습니다.
군대에서 불침번 서는 거 그런 얘기 나올 때 네, 그 불침기호 같은. 경계 근무 쓸 때 반구수면 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졸음운전 하다시피. 야, 씨, 그런 얘기. 야, 북에서 듣겠다 이놈아. 자식,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어, 임마.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지 생활 자체를. 대한민국 군인은 아주 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엑소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서 제가 네. 준비한 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2020년 사이언스지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이 사이언스지라면 엄청난 뭐 연구 내용일 것 같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자역학이라던가 뭐 빛의 뭐 이런 거라던가 네. 반도체라던가. 근데 주제가 뭐냐면 왜 면도하면은 새 거 처음에 면도하면은 잘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 왜 면도 날이 이렇게 잘 면도가 안 될까? 무뎌지죠. 무뎌지죠. 예. 네. 그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어. 주제로 나와서 사이언스에 나왔어요. 그게 뭐 면도날이 상해서 그렇겠지. 면도날이 이렇게 좀 마모가 됐겠지. 그러니까 어. 그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사진 하나를 지금 준비했거든요. 1번 사진. 네. 요새는 그래서- 별로 없나 보다 할 게. 자, 보면은 이걸 경도라 그래서 단단함을 나타내는 정도인데 면도날이 8,700이에요. 머리카락이 170이에요. 그러면 단단함이 50배나 더 단단해요. 오. 면도날이. 음. 그럼 이거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건데 바위가 깨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네 또 듣고 보니. 그 왜 면도날이 그럼 마모가 될까요? 그러네 듣고 보니까. 오. 저렇게 경도 차이가 많이. 결국 해봐야 이게 그 털이거든 수염이거든. 그렇죠. 수염하고 그 쇠가 만나는데 네. 쇠가 마모가 된다. 쇠가 계속 마모가 되는 거예요. 야,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 50배나 차이가 나는데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요? 수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으니까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양으로 승부. 이게 겹쳐가지고 강도가 세진다. 네, 오. 양으로. 그것도 일리 있네. 맞아,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미시세계로 가면은 우리 산에 어디 가면은 일정하게 물방울 막 떨어지는 바위에 물방울 떨어지는 거 보면은 네. 바위에 구멍이 나 있거든요. 수적천석. 맞아. 네. 우와 똑똑해. 수적천석. 물 숫자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결국 그게 같은 원리예요. 네. 이게 미시세계로 이 확대해서 보면은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거미줄을 보면요. 이 강철보다 5배나 더 단단하거든요. 거미줄이요. 거미줄이 강철보다 5배 단단하다고요? 네, 인장 강도가 5배나 더 단단해요. 근데 우리 쉽게 이거 거미줄 뜯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거미줄이 너무 얇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좁은 면적에 큰 부하가 걸리는 걸 이제 응력이라 그러는데 그 응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면도날도 굉장히 단단한데 이 면도날 단면은요, 이 잘리는 면은요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지. 40나노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음. 그럼 이 얇은 곳에 이 머리카락에 부하가 걸리면 충분히 그게 마모를 시켜줄 수 있는 힘이 걸려요. 마치 그런 거죠. 제가 이 손바닥으로 밀면 이렇게 밀리는데 송곳으로 밀면 그냥 뚫려버리죠. 뚫려버리지. 그 같은 맥락인 거, 같은 힘을 줘도. 실제로 이게 그냥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사이언스에 나온 이유가 전자현미경으로 이 잘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생각보다 부하가 많이 걸려요. 영상으로 와, 한번 보실까요? 재밌겠는데? 이게 머리카락 이게 이제 턱수염입니다. 턱수염이고 이렇게 잘리고 있죠. 쇠로 자르는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염 잘 때. 그래서 오른쪽이 지금 잘리는 머리카락이 잘리는 거 지금 부하가 걸리고 있죠. 순간적으로 큰 부하가 걸리죠. 왼쪽의 그래프가 올라갈수록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왼쪽 그래프 부하 그래프 네. 쫙 올라갔다가 쫙 올라가네요. 떨어지네요. 부하가 많이 걸리네. 네. 그런 식으로 부하가 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많이 걸려. 두 번째로는 이 면도날 자체가 단일 결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금들이 섞여 있는 이걸 다 결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도 요즘에 그 막 이 삐끼삐끼 춤 있지 않습니까? 피끼피끼. 그 삐끼삐끼 춤 추기 전에 네. 그 치어리더 분이 뭐 하지 않아요? 쉬고 있지. 그 퍼프로 파운데이션 이렇게 탁 치다가 갑자기 춤추고. 그게 더 매력 있어. 그게 더 매력 있죠. 와, 나 그거 그때 우리 잠 한동안 못 잤잖아. 난 삐끼삐끼가 이렇게 화제되기 전에 네. 내가 그걸 우연히 봤는데 네. 와, 이게 중독성이 대단한 거야.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음료 먹다가 갑자기 삐끼삐끼 나오면 이렇게 하다가 일어나서 하시는데 미치겠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가 그 비유를 왜 들었냐면 이 퍼프로 화장을 고치는 이유가 잘 펴발라야 화장이 안 뜨거든요. 펴발라야. 근데 이 면도날도 똑같아요. 이 다결정들이 골고루 잘 펴져 있고 미세하게 잘 펴져 있어야
이게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미세하게 해도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 결정들이 균일하게 안 퍼져 있어요. 그래서 화장이 뜨는 것처럼 특정 부위는 경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도 측정하는 거는 멀리서 그냥 평균 냈을 때 센 거고 면도날 근처 산발적으로는 이게 균일하게 안 퍼져 있다 보니까 결정들이 굉장히 경도가 약한 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 왼쪽 사진을 보면 면도날에 들어있는 물질들인데 카바이드를 많이 넣어줄수록 단단해지는데 이게 또 실제로 보니까 균일하게 섞여 있는 줄 알았더니 파란 색깔 점들이 불균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저런 파란 분들은 나중에 더 많이 안모가 되겠네. 마모가 빨리 되고. 그쪽이 그래요? 이제 많이 없는 쪽이 빨리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강도가 세다고. 맞아요. 강도가 세다고 파란 쪽이. 네. 카바이드가. 네. 네. 그리고 방금 사진 한 번 더 띄워줄 수 있을까요? 보면은 오른쪽도 면도날인데 제 색깔이 알록달록하잖아요. 네네. 사실 저게 이 결정들이요. 지 마음대로 방향이 다를수록 색깔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렬 정도로 제대로 이렇게 딱 정렬돼 있으면 단단해져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이걸 비등방성이라 그래서 결정들이 제각각 지 마음대로 방향을 이룬 채로 이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도 쉽게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의외로 이게 균질하지가 않네. 생각보다 균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재료공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나노 스케일에서 제대로 균질하게 만드는 것들이 결국 산업적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그게 거죠. 기술이고. 그래서 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질레트라는 회사에서 이런 다결정 말고 그냥 단결정으로 하면은 뭐 이상한 거 섞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으로 만든 단결정으로 면도날을 특허로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비싸요. 그거는 굉장히 균질한데 네. 좀 비싸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이제 결정들이 한쪽으로 모여 있거나 그런 게 하필 면도날에 이 잘리는 부위에 딱 잘리면 이게 쉽게 끊어지는데 특히 머리카락은 큐티클이라 그래서 바깥쪽에 덮여 있는 이 물질이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이 바깥쪽이 하필 그 불균일하게 모여 있는 그쪽이랑 만나면 이게 깨지기, 크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영상 4번 보시죠. 자 보면은 가장자리가 크랙이 옵니다. 이게 면도날 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빈다는 게 가장자리 쪽. 저쪽이 딱 머리카락 가장자리 쪽이라서 가장 부하가 크게 걸리고 쉽게 깨진다 그래요. 네, 뭔지 모르겠네요. 나도 저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구팀이 면도를 처음 했을 때랑 한 번도 안 했을 때랑 여러 번 했을 때랑 딱 한 번 했을 때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자 이게 새 면도날입니다. 새 면도날. 새 면도날은 나름 그래도 좀 매끈하죠. 네. 근데 매끈해도 잘 보시면은 매끈해도 울퉁불퉁해. 약간 울퉁불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울퉁불퉁한 면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퉁불퉁하네. 중간 사진 보면 한 번만 사용해도 벌써 깨지기 시작해요. 한 번 사용해도 저렇게 돼. 신기하다. 그리고 누적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깨져가지고 뭉툭해져가지고 잘 안 잘리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피 나고 그럽니다. 맞아, 피 나고 그런 거죠. 아니 채우님은 뭘로 면도해요? 면도날? 아니면 뭐 돌 깎아서 하겠지? 아니, 이게 무슨 질문이야? 아니 그 전기 면도기 있잖아. 전기 면도기. 전기 면도기는 네. 이게 깨끗하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전기 면도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어. 씁니다. 너무 옆에서 봤는데 너무 깔끔해. 남자답게 이렇게 거품 싹 해갖고 딱 섹시하지. 남자답게. 면도하실 때 근데 어떻게 하세요? 면도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슥슥슥 이렇게 모든 방향 다 들어가죠. 모든 방향으로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안 좋대요 면도에. 그래? 그럼 어디로 해요? 그러니까 면도날을 최대한 좀 오래 쓰고 싶다. 네. 이게 말씀해주신 그 전략이 논문에서 말하는 게 위에서 밑으로 해야 돼요.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요. 이 털의 방향 결이랑 다른 방향이라서 저항이 더 쉽게 걸려가 금방 깨진대요 면도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만 내리면 네. 이제 거뭇거뭇하게 남아 있어. 그걸 깔끔하게 짝짝. 우리 아저씨들 얘기하는 거니까 잠깐 좀 기다려. 이걸 위에서 밑에서 아래로 끌어올려 줘야 이게 깔끔하게 됩니다. 하긴 그렇긴 하죠. 예. 그러려면 이제 면도날을 자주 갈아주시고. 자주 갈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최대한 좀 보존하고 싶다. 네. 이게 면도를 할 때 각도를 최대한 붙여서 하면은 그 손상이 덜한대요. 근데 이거를 약간 띄어서 올리면 올릴수록 손상이 심하다 그러고요. 두 번째로 물을 묻히거나 또는 이제 이런 거품 같은 걸 묻히고 했을 때 더 손상이 덜하대요. 그럼 그리고 거꾸로 하면은 손상이 심하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미시 세계의 전자현미경을 봤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사례 중 하나가 그 마지막 사진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면도날 보면은 나름 그래도 깔끔하잖아요. 위쪽이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와 종이는 막 엉망이네. 그렇죠. 종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날카로운 것 같아도 이게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확대하면 잔가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네. 그럼 어디에 베었을 때 더 아플까요? 종이에 비했을 그래서 때. 종이에 비면 아프구나. 그래서 아픈 거야. 그래서 네. 종이에 베이면 더 아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종이에 베이면 그렇게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아프구나. 예. 네. 돈에 베이면 덜 아파. 그래서 종이에 베이면 아프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한 10회 정도 쓰면은 면도날 교체해 주거나 뭐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해 주는 게 좋다.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씩. 너 그쪽에서 돈 받고 나온 거 아니야? 야 너무 자주 받고 나가니 2주에 한 번. 이거 되게 비싸 요새는. 그렇죠, 비싸죠. 면도날이. 근데 요즘엔 뭐 저렴한 그런 그것도 많잖아요. 네. 뭐 PPL 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저렴한 걸로 자주 교체해 주고 있고. 야 2주에 한 번이면 너무 자주 바꾸는데 너 어디 아무리 봐도 뭔가 좀 받아먹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근데 웬만하면 그 하다 보면 네. 결국엔 피부염 걸리고 막 출혈 생기고 그래요. 맞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2주에 안전하게 한 번씩 교체해 네.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뭐 면도한 경험이 있나요? 아, 뭐 당연히 있는데 좀 주변에 비슷한 나이대 남성들에 비해서는 거의 안 합니다. 지금 네. 뭐 물방울님 보면 지금 수염이 검은 수염이 안 나. 거의. 나이스. 그러니까 몇 개 없어 얘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한 일주일 기르면 약간 좀 뭐 약간 털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겠죠. 10대 초반에는 한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이야, 정도 이거가. 했는데 요즘 한 30대 들어서 좀 늘더라고요 이게 나는 게.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일주일에 2번 해요 면도를? 네. 오. 와. 털이 많이 안 나요 몸에 전반적으로. 아 그래요? 네. 와 일주일에 2번 한대요. 그리고 일회용 면도기를 한 2, 3주에 한 번씩 바꿔요. 면도기를 일회용 면도기를 쓰거든요. 굳이 뭔가 일회용. 두툼한 면도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맞아요. 안 쓰고 좀 얇고 작은 거 어. 네, 그런 거 위주로 그냥 대충 한 슥슥 한 2-3번 문제. 댓글에는 면도날 1년은 쓴대요. 근데 오래 써 그거 사람들. 근데 그러면 이제 네. 상처나. 그래서 상처가 상처나. 나죠. 네. 실제로 상처나.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오늘은 또 3부 김갑수 옹의 논란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